안녕하십니까 여러분. ENTJ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어지러지해요. 왜 어지러지하냐면 정의당은 이제 최근에 정의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총선 때 갑자기 미친 연놈들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막 나를 세우면서 거의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부동산 정책, 폭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무계한 그런 주장하면서 진짜 지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멍청한 정당이니까 기사 치고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주요 원인은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생각하면은 절망감도 느껴져요.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보통 대한민국이랑 다른 나라를 비교하잖아요. 원래 구구라는 거는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걸 구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요, 그 나라의 이념과 근간 있죠.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게 보수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그게 이제 보수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 영상 보다가 저도 모르게 씨발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KBS, MBC 이런 데서 국민의힘을 아직도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전광훈 이런 애를 극우라고 불러줘요. 세상에 어떤 극우가 자기 나라 이익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더 우선시합니까? 친일파 찬양을 하고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이완용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도돈을 하고, 이게 저는요, 대부분 가끔 이 어른들 보면은 서울대 나왔다가 껌뻑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일 사관을 가지고 그 일제 식민지 기간에 심어졌던 그 생각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전해져 오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일반 서민들 있잖아요. 어떤 민족성이나 국익에 도움되는 그런 판단하지 않고 스펙만 보고 그냥 호도 같다면서 추앙을 하고 이거 보면은 더 정말. 근데 최근에 제가 더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는 국민의 37% 정도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 생각은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일제 국내운동 벌어지면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마도에 편입을 일본 갖다 버린다고 하니까 또 일본 편을 그러니까 이게 국적만 한국이지 실제로는 일본 사람 그게 뭐 수천 명, 수만 명 정도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37%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37%면 1,000만 명?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풀리고 일본이 이제 관광 하늘문을 열어주니까 열리자마자 아주 그냥 쥐새끼들처럼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좋다고 막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오카, 오사카 이런 데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걔네들이 그 37%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정치를 하면 어떨까? 근데 요즘 생각이 이게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치를 뭐 하는데 지지자들이 많아서 운 좋게 당선이 있다 칩시다. 당선이 됐는데 뭔가 해법이 있으면 자신 있게 나가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기분이 좀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속여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뒤통수를 때리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희망이 넘치고 해법이 있습니다. 그놈들만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 자체가 37%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존경하고 추앙하고 숭배하고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더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37%나 되니까 해법이 안 보여요. 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해법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지죠.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자신 있게 나가지. 유권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 자체가 그 해법을 모르겠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요즘 그래서 정치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뭐 해법이 있어야 하죠. 방법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정치 같은 경우는 비전 제시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저를 뭐 선택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가는데 문제는 해법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을 좀 잃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티켓 돌고 수요 시위 이런데 매주 수요일 날 나가서 그 악랄하게 그냥 일본을 더 부르짖는 그 새끼들이 수요 시위를 탄압을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이제 있어주자 그런 마음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뭐하나 예전에 독일이 나치들이 뭐 인정 청소를 하듯이 막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저는 전쟁이 나면 일단 전쟁이 나면 저한테 자동화 기기를 주잖아요. 무기를 주면 저는 총구를
안쪽을 향할 것 같아요. 전쟁을 빌미로 엄청나게 갈기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때가 기회잖아요.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에는 진짜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끝이 없는 길일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봐야 이게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그 할아버지 세대를 보고 부모 세대가 또 핑계를 돌아서 이제 20대, 30대에도 또 아버지 세대로부터 친일의 정신을 이어갔고 이게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수가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정부가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이 정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37%가 나온다는 거는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뭐 정치를 한다 그런 얘기 못해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전을 제시를 못하겠어요. 방법을 알면 자신 있게 나가겠는데 방법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뭐 그 방법이 떠오릅니까? 항상 이런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메사커,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이라도 나가지고 게릴라 부대를 결성을 해서 그냥 국내에 있는 이 매국노 새끼들 얘네들을 그냥 상대로 막 갈겨대고 그런 거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 거죠. 요즘 특히나 이제 제가 정치적인 방송을 한 게 2016년 겨울, 그러니까 17, 18, 19, 20, 21, 22, 23 올해로 이제 7년 차인데 동안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면서 느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강하게 밀려오는 절망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물학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냥 딱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매국노 정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그 매국노 정당이랑 손을 잡고 야합을 한 일명 수박이라는 놈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수박 국회의원들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무슨 신입니까?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37% 정도가 윤석열을 툭하면 지지하잖아요. 그 37% 국민들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암울함에 밀려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싸우는 거야. 당연히 싸우겠죠. 근데 한 방 날렸을 때 상대방의 타격을 받아야 주먹이 나가는데 마치 귀신을 때리는 기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치고 자르고 해도 다시 모습이
다시 그 형체가 재생이 되는 37%의 국민이 철저하게 친일파기 때문에 그 37%의 국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언제든지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좀 절망적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방송에서라도 좀 이 절망감, 이런 스트레스를 말로라도 풀어야지, 안 그러면 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네요.